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일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발 주주환원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흔들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 흐름으로 인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상승률 상위 보면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입니다. 한미약품, 신풍제약,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와 오름테라퓨틱까지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이 로슈그룹의 자회사인 제넨텍에 비만 치료제 기술을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규모가 3.8조 원 규모라서 정말 역대급 규모로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오늘 붐이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풍제약 같은 감기약 기업들 그리고 수젠텍 같은 진단키트 기업들이 오늘 급부상하는 하루였습니다. 신풍제약의 상한가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코로나 종목들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소식이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북미의 ESS 쪽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이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와 함께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대기업들이 급등했습니다. 그에 대한 밸류체인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사마 알미늄은 LG 엔솔 밸류체인, LNF는 삼성 SDI의 밸류체인입니다.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나왔는데요. 미국 재무부 측에서 지금 그 채권 시장에 1조 달러 규모의 달러를 풀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300조 원이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유동성이 채권 시장에 공급된다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확인했고요.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제 포트는 부진합니다. 일단 8월 말까지 제가 포트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이번 주 일주일만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빨리 복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프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오늘 총 마이너스 9% 급락을 맞았습니다. 이 시장이 원했던 건 대규모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었는데 이게 금산법 때문에 10조 원 이상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과 화재의 지분만 합하더라도 그게 10%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금산법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기대했던 그 측면의 주주 환원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화재처럼 이 지분 관련 종목들 우선주까지 전보다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삼성전자가 제 포트를 가장 많이 지탱해주던 종목이었는데 상승률이 많이 꺾였고 또 그 외에도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 에클론, OCI 홀딩스부터 다음 장 보면 또 바이오 종목 있죠. 리가캠 바이오도 8% 하락. 또 반도체 소보장은 투톱이 부진하다 보니까 함께 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1%의 하락률 현재는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깔끔하게 이런 하락 종목들 싹 정리하고 빨리 수익을 좀 챙겨내고 싶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지 이번 주에 같이 알아가시죠. 수행스 시선 확인합니다. 이번 주 오늘 저의 시선은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지금 제 포트에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좀 강한 비중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분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띌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자, 월요일장 출발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환원 때문에 환호했던 금요일이었는데 이렇게 한 거래일 만에 좀 분위기가 반전되었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김진만 서재용 어드바이저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자들이 갈팡질팡 진짜 방향성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쪽에 오늘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이닉스처럼 자사주를 40조 원 규모로 매입을 해서 이거를 바로 소각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그 공시를 보니까 이게 임직원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자사주 매입이다 이렇게 공시가 뜬 거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러면은 하이닉스처럼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게 아니네? 소각용 매입이 아니네? 이렇게 좀 플로우가 흘러가면서 오늘 실망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만 오늘 삼성전자에 1조 5천억 원대가 발생했고요. 근데 하이닉스 똑같이 오늘 외국인을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주주 환원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냥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우니까 뭐 금리 급등이나 중동 리스크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영혼을 다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열심히 팔았습니다. 방금 서두에 앵커님께서 코멘트 주셨다시피 거의 이제 3조 가까이 되는 물량들을 던졌는데 사실 요즘 분위기가 이런 조 단위 매도가 또 나왔다가 그다음에 조 단위 매수가 들어오는 메이저 수급들이 조금 이제 거칠게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의외로 예전에는 삼전 릭스 이 정도 빠졌으면 사이드카 걸리고도 남았는데 또 요즘은 또 소부장 쪽은 또 멀쩡하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게 왜 오르지? 이제 반도체 종목이 그 내에서 또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이게 왜 어떤 식으로 분류가 돼서 오르는지 알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7월은 뭔가 알지 못해서 어려웠는데 8월은 뭔가 더 알고 있고 뭔가 더 보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차트가 잘 만들어져 갔다가 갑자기 고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할 시간도 안 주고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삼전 닉스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드리자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준 자사 이제 주주 환원책이 뭐 30%, 40%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뭐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얼추 1,300원 중반대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90조에서 110조의 그런 목표치를 제시를 한 건 환율 효과를 반영을 했었을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사실 뭐 나쁘게 해석하면은 이게 너네 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최선의 주주 환원책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말에 있을 이사회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관련된 코멘트 이제 쇼티지가 조금 더 1년 딜레이돼서 2027년도에서 28년도까지 이제 좀 연장이 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사이클이 한 칸 더 좀 이제 길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결국에는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위치에 매수를 했었으면 매수하고 사실 저는 본업을 좀 하다가 이제 올랐네 했었을 때 그때 다시 보는 전략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너무 일희일비하기에는 너무나 하루하루 등락폭이 거세고 차트 잘 만들어놨다가 다음날 좀 부셔버리는 그런 액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으나 그래도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손절을 하거나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올랐다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그냥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섞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나 뭐 다 좋지만 주가는 그게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주주 환원 실망 매물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같이 매도한다 이런 포지션은 아니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관련 이슈들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이야기예요. 자,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고 그 기술 이전 규모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급 규모죠. 이제는 그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 기술 이전했다고 바이오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규모라든지 이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들이 이 후보 물질, 치료제를 갖고 앞으로 계속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구를 할 거냐. 이런 것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기술 이전 모멘텀을 단기로 바이오 섹터가 강하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바이오 섹터 쪽으로 이 흐름이 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재료라고 봐야 될지 어떤 쪽에 무게를 두세요? 네, 우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오늘 3조 5천억 정도면은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동안 뭐 한미약품이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뭐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로슈의 자회사랑 이제 3조 5천억 규모의 대규모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주가에 대한 부분은 반등 추세로의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바이오 종목들이 알테오젠이 뭐 일단 추가적인 기술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 단위의 한미약품처럼 조 단위의 이런 대형 기술 이전은 최근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우리나라랑 그동안 미국 시장과의 좀 괴리가 많이 벌어진 디커플링이 좀 계속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미약품의 조 단위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이제 흐름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 제약 바이오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미약품이 이렇게 3조 5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알테오젠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아니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아무래도 수급이 좀 몰리면서 그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 포트에 앱클론하고 리가캠바이오 있잖아요.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만 가져간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지금 실적적인 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리가캠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오리온이라는 또 이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는 리가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앱콜론도 9% 올라서 하락률을 많이 줄였는데 일단 리가캠 쪽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답변 얻어봤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2차 전지 오늘 또 2차 전지를 놓고 시장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사마알미늄부터 솔브레인 홀딩스 소재단도 강했고 에코프로 BM 양극재단 강했죠. 상신 EDP 같은 부품 장비단도 오늘 다 좋았습니다. 일단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삼성 SDI가 매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북미 ESS 쪽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또 공교롭게도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까지 같이 좀 반등이 나와줬어요. 2차 전지 좋은 건 알겠는데 항상 뒤통수를 많이 맞는 섹터여서 좀 투자하기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일까요? 네, 사실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는 2차 전지 섹터다라고 갖고는 왔는데 그냥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서 원자재 관련 쪽에서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조금 이제 기민하게 반응을 한 요소가 있어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더해서 그다음에 테마 이슈가 부각을 받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전기차 판매량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한국적인 특색이죠.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뭐 광산을 갖고 있다던가 혹은 이제 관련돼서 생산을 해서 채굴을 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관련된 좀 이제 이 수익을 좀 보고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의 가공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익 개선세를 보여준다는 즉 장부상 이득에 대한 관점으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탄산 리튬뿐만 아니라 뭐 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은도 올라가고 있고 뭐 구리도 올라가고 있고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제 아까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은 또 금리는 또 적당한 상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한쪽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그래도 포커스를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세 상승보다는 삼성 SDI발 전고체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소재 쇼티지로 인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테마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들 사실 보여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사실 전고체 이야기 나왔을 때마다 뭐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전고체 관련된 밸류체인들 뭐 상한가 간 이력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뭐 육부라 텅스텐 생산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관련된 후석이나 여러 가지 종목도 이제 올라가는 것도 보셨다시피 어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방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테마 이슈 때 기민하게 반응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수급을 기대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오늘마저 올라가게 되면은 되게 큰 좀 저항선을 뚫어내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마저 상승이 나오면은 대세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차 전지라고 했지만 소재 쪽을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설레는데 2차 전지 이번 주에 그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정유 섹터 볼 텐데요. 일단 유가가 지금은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죠.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5일 선물이 마이너스 1.7%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의 갈등 조짐이 다시 좀 빚어지면서 정유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려옵니다. 오늘도 장중 관련 종목들이 이제 빨간불을 켜냈는데 어떤 의미예요? 이게 뭐 오늘처럼 좀 변동성 장세에 빨간불이 켰다의 의미를 두시나요? 아니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속에서 유가 상승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커짐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85불에서 오늘 뭐 좀 내려오긴 했지만 86불까지 왔다가 이제 85불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빠른 기간 안에 다시 뭐 70불대 이하로 내려가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상승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쉽게 꺾일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모습, 최근에 이제 풍력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김민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차 전지 쪽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유주들도 최근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고 그동안 쌓아놨던 재고에 이런 재고 평가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예전에 이제 실적 유가가 안 좋으면서 사실상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전통적인 고배당주였던 이런 정유주들이 배당을 삭감하는, 배당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고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배당에 대한 부분, 배당 수익까지도 좀 기대를 하신다면 정유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유주 관심 갖자. 정제마진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 상승도 체크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종목 점검해 드릴게요. 김진만 위원님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때도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여전히 원자재가 급등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해야 될까요? 네, 홀딩 의견 드리고요. 지금 일단 마이너스 5.8% 금이 종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배당을 좀 줬습니다. 2.9% 정도에 달하는 배당 하니까 마이너스 3%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봤었을 때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평선이 밀집되고 있는 가운데서 금이나 여러 가지 좀 광물 관련된 이슈 혹은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을 받았을 때 가장 기민하게 안정적으로 올랐던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미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 최전선에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원자재 가격은 사실 제가 첫 번째 코멘트 드렸을 때부터 계속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배당락 이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 지수가 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양복을 뽑아냈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이제 21선, 61선을 뚫고 안착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살짝 손해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일 한 5만 5천 원 라인에 안착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추격 매수를 하기 너무나 좋은 구간에 진입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혹은 추격 매수까지 가능하다. 이 매수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삼성전기도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기는 그 고사양 기판 공급이 계속 부족해져서 이 밸류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거다. 증권사에서 리포트는 꾸준히 나오는데 사실 주가는 계속 반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대형주로 좀 수급이 다시 회복이 돼야 이 삼성전기도 같이 오를 텐데 그 시점을 언제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탈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기는 비싼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고평가받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 고평가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는 타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인정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면 예전에 마찬가지로 비쌌을 때 느낌처럼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정배열되는 구간, 즉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느 정도 수급 꼬임 현상이 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살짝 더 횡보를 하면서 120만 원대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비중을 실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121선이 조금 더 우측으로 좁혀 나가면서 한 번 정도 이제 이 라인이죠. 한 120만 원 정도를 좀 압축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싸고 거품 껴 있는 종목이긴 맞습니다만 그 거품에 대한 이유는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상방을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재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멘트가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루 빨리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서재욱 의원님 탑5 볼 건데요. 페노션이 지금 1등이에요. 페노션이 와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장중 10% 급등했고 저희가 7월 13일이면 진짜 바닥에서 공략을 잘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 속에서 해운주가 급등하며 페노션의 흐름도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GS건설 2등인데 저희가 바로 AS 받아볼 거예요. 원전 관련해서 이 종목을 또 들고 와 주셨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오늘 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매각 소식이었나요? 뭐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GS건설 상승에? 일단 GS건설이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가장 핫한 부분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설사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현대건설이 예전에 이제 원전 시공 능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로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주의 대장주로서 쌍두마차로서 건설주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나중에 이제 대우건설이 거기 뒤에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가장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게 GS건설이다 보니까 GS건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뭐 DL, ENC 이런 종목들이 뒤에 붙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건설주는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GS건설만은 2% 가까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4,200원, 한 300원까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인 뭐 44,000원 라인까지는 홀딩 관점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은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해서의 그 모멘텀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 다시 한번 조금 정고점 돌파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페노션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그 3월 달에 고점이 6,600원인데 오늘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위원님.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그동안
그동안 돌파를 못했었던 계속 윗골이 달고 내려왔었던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도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계속 거래가 좀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거래가 터지니까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HMM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운주가 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펜오션 같은 경우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로 인해서 사실상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고요. 정고점 6,600원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7,000원으로 상향을 하고 7,000원 돌파 시에는 8,000원까지도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8,000원이요? 와, 높게 잡아주셔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자, 7을 넘어 8까지 앞자리가 바뀌는지 지켜볼게요. 자, 관심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김진만 위원님께서 오늘 2차 전지주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또 반도체로도 연결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섹터를 갖고 왔지만 뭐 소재라는 그런 특별한 이슈에 조금 더 부각될 때 조금 더 빛이 나는 종목이죠. 이제 후성 가져왔습니다. 후성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소재도 하고요. 뭐 냉매 지금 오늘 갑자기 날도 더워졌는데 또 냉매 수요 급증에 따른 그런 이제 여러 베네핏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리튬이온이나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밸류체인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실적이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적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육브라 텅스텐이 생산 차질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과 일본 간의 계속적인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관련된 쇼티지가 이어지거나 혹은 이제 중국발 이슈 때문에 국내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부각을 받아서 고점이었던 23,700원까지 갔다 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하락을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가장 악성 매물대인 61선을 2번 정도 돌파 시도를 했고 오늘 돌파가 마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굳건한 수급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구간에서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굉장히 기민하게 많이 오르는 즉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니까 어떤 소재 이슈가 붙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로도 매력 있고 그 다음에 냉매 관련된 이슈도 매력적이고 육브라 텅스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후성을 관련된 소재 밸류체인 등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결을 맞춰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 말씀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서재웅 의원님 종목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정유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주뿐만 아니라 이제 또 SK 온을 통해서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 개선 그리고 또 윤활 기유 이제 SK M무브를 통해서 자회사 100% 자회사 SK M무브를 통해서 윤활 기유 쪽에서도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윤활 기유 쪽이 엄청나게 고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티지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고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윤활 기유를 통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SK온에서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ESS에서의 또 그런 성장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그동안 SK온에서 적자에 대한 부분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엄청나게 현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 밑빠진 독이 약간 물붓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SK E&S와 합병을 통해서 LNG를 생산하면서 영업이익을 1조 이상 가져가는 자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이걸로 통해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금 상태나 이런 부분도 재무 상태도 굉장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SK온에 대한 배터리 투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도 현금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 정도 상승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5만 5천 원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7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들고 와주셨고
네, 죄송합니다.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 종목은 LNF입니다. 삼성 SDI 포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것도, 수급을 받고 있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북미에서 이제 ESS 투자를 확대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삼성 SDI가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워낙 이 LFP 시장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만 가져오더라도 엄청난 수익과 성장성의 발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체인 종목인 LNF를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네, 서재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LNF 같은 경우 2차 전지에서 일단 삼성 SDI랑 LNF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네. 탄력적인 면에서는 LNF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테슬라도 밸류체인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요즘에 빅테크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LNF의 상승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이번 주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김진만 의원님.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주환원책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 왜 빠지는 거야 굉장히 궁금하시고 당황하시는 분들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왜 빠졌는지 좀 열받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알아야지 다음번에 비슷한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8월은 나머지 진행이 될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마스터 클래스 시간 임광빈 의원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시선강탈 마스터클래스 시간에 저는 임광빈입니다. 요즘 주시장 재미없죠? 네,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에 시장에서 뭔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것들 많이 없으시죠? 저도 요즘 시장 보면서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7월 달에 주식시장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8월쯤으로 들어와서 반등을 했죠. 반등하면서 저점에서 잡으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수익 빨리 나니까 재미가 있으셨을 것이고, 또 기다리신 투자자님들은 손실률이 막 눈에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3, 40%씩 됐던 주식들이 마이너스율도 많이 줄어들고 손실 금액도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재미가 없을 때는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먼저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왜 이렇게 갑자기 좀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지난주부터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런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7,000포인트 앞에서 가로막혀서 6,696.96. 오늘 3%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의 주범은 삼성전자의 하락이 컸죠.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8%가 떨어졌죠.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뉴스가 나온 것들 보면은 역대급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시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해서 시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자사주 매입 15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을 40조 원을 하죠. 40조를 해요. 근데 40조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소각을 합니다. 다 소각을 해요.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합니다. 어떻게 매수하냐면 반도체 팔아서 이익 낸 걸 가지고 주식을 사요. 그리고 그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을 없앱니다. 없애면 유통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한 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에 주주환원 이야기했는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8월 달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15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소각이 아니에요. 임직원의 보상으로 줄 겁니다. 임직원 보상 주게 되면 그 임직원 보상을 받으면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충분히 자사주 매입을 더 할 수 있고 주식을 소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금산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과 지주회사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게 돼요. 그래서 금융회사는 사업회사의 지분의 일정 수준 이상 보유를 못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있죠.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제한이 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3분기 때 현금 배당 30조 원 한다고 했지만 당장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진짜 실제로 8월 달에 실천할 수 있는 게 뭐 크지가 않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조 원씩 40번씩이나 매수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하루에 최대 한 1조 7천억 정도 주식 매수하고 한 2주 정도면은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치가 소멸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떨어졌는데요. 근데 사실 자사주 매입 15조 하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의 법인들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장사들 다 이익 규모 합쳐도 100조 원 조금 넘을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이 상반기 때 벌어들인 이익만 100조가 넘죠. 근데 주주 환원을 110조를 한다는 건 분명히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오늘 삼전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은 그럼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바로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방향과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전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히 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이끌고 삼성전자이닉스를 반등시킬 수 있는 일정은 어디에 있냐? 미국 시장으로 키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당장 수요일부터만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 발표가 되고요. 또 2분기 미국의 수정치 GDP 발표가 됩니다. GDP는요, 3번이 발표돼요. 예비치, 속보치, 확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이 발표되는데 이번에 수정치 GDP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있고 목요일 날 주식시장에서 빅 이벤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주가 흐름이 전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6시쯤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여부를 그 안에서 발표할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은요, 매년 8월 달에 앞으로 미국 시장의 금리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과 물가의 흐름들을 고려해서 어떠한 금리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연준 의장과 그리고 위원들이 휴양지에 가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연설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달러 가치가 좌우되겠죠. 또 그 달러 가치에 좌우되는 흐름에 따라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국채 금리의 가격이 결정되고 금과 비트코인과 기술주의 유동성에 따른 향방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빅 이벤트를 수, 목, 금, 토,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주식들이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네, 이렇게 글로벌 수많은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대형 주식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했던 것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강세에 따라서 LG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상승이 나왔지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주식시장의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재미가 없는 이유가 시장의 주류였던 주식들이 반등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디 갔나 보니까요. 네. 자, 스테이블 코인과 K뷰티 쪽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과 또 대북주 쪽으로 갔죠.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이슈가 있는 이 관련된 주식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관련된 주식입니다. 반도체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나서 다음으로 수출이 잘 된 업종이 무엇이냐 했을 때 화장품입니다. 물론 화장품의 실적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주춤할 때 같은 실적의 이익 개선, 이익 성장의 모멘텀을 가진 업종이 뭐냐 했을 때 K뷰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 기업들 하게 되면 중국에 화장품이 엄청 잘 팔렸었죠. 그러나 이제는 중국도 중국 자체의 C뷰티, 차이나 뷰티를 성장시키면서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그렇게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작년보다 2배가 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디서 그럼 잘 팔리고 있냐면 북미 시장, 미국과 캐나다 쪽과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화장품 기업들 빨간불을 많이 켜내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 화장품 제조, 네, 기관 투자자들이 투신이요. 최근 일주일 동안 1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한국 화장품 제조 수급 보시면요. 정말 깜짝 놀래요. 100만 주 넘게 매수했고요. 한국콜마는 역사상 최고가로 올라갔고 펌텍코리아도 기관 투자자들이 연속된 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메스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에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는데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잠시 쉬는 동안 어디로 갔냐? 화장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2만 명이 나왔다고요. 이 52만 명 속에서 오늘 신풍제약 상한가를 갔죠. 신풍제약 상한가 가고요. 또 셀리드, 또 일부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일시적인 상승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또 주식시장이 요즘 좀 주춤하는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업비트를 기준으로 한 지금 비트코인이 1억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국의 클래리티법의 기대감 속에서 암호화폐가 반등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IT센 글로벌 거래소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또 더즈니 주식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몇 가지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 모두 다 글로벌 슈퍼 위크 주간이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이슈가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대북주가 되겠습니다. 대북주가 주말 사이에 뭔가 일정이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대북주에서 일정이 크게 없었죠. 만약에 미국 쪽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실무진들을 평양으로 파견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한국과 북한과 이 대화를 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네, 대북주가 한번 크게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AS로 해서 제가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하게 되면 기판 주식을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텍과 코리아 서키트를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주 환원을 하고 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판 관련된 주식들의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텍,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나 TLB 관련된 주식들을 궁금해하실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의 이 구간대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판 주식들에 대한 성장과 엔비디아에 대한 소캠 관련된 내용이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슈퍼위크 주간이 지나게 되면 반도체 쪽도 반등하면서 기판 주식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판 주식들 그동안 매수를 못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심텍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가격대 신규 매수 하시면 좋겠고요. 11만 원, 12만 원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코리아 서키트를 바라보시면서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7만 원 갔었죠. 8만 원대까지 바라보시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겠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슈퍼위크 주간에 대형 주식들이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주식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화장품 주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코스맥스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차트예요.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형태의 주식인데요. 코스맥스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도 상장 이후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한 모습이 되겠고요. 한국 콜맛 또한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 주식들이 화장품 대형 주식이고 한 종목 더 바라본다고 한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지금 투신해서 거의 일주일째 100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주식들 9월 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내용을 갑자기 틀어서요. 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대북 모멘텀이 되겠죠. 11월 3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하고 나서 뭔가 외교적인 성과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전쟁에 대해서 누구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선을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서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는 전략 중에 하나로 북미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한 주식을 대북 주식의 경우에는 뭔가 갑작스러운 뉴스가 터지게 되면 20% 이상 급등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주식으로 현재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 아난티라고 하는 주식을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는 과거에 금강산 쪽에 리조트와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관련된 주식으로 시장에선 엮이게 되죠. 그리고 2018년도에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대북, 북한 쪽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아난티가 짐 로저스가 아난티의 사회 이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주고요.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손절 가격을 잘 지켜주세요. 자, 1차 목표가는 6,500원, 손절은 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 시간이 없어서 무방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무방이 총 2번입니다.
저녁 10시 그리고 내일 7시 50분에 무방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 저의 LNF 그리고 임광빈 위원님의 아난티 한번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일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